하지만 뭐 구체적인 언급은 안 했는데 일단 44개월 만에 수출은 물꼬가 트였고요. 지소미아 한일정보보호 협정 다시 논의를 좀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은 안 하고 뭔가 그냥 액션으로 보여주는 걸까 싶기도 한데 김현정 대변인님. 일단 일본이 물컵의 반을 뭐 사주의 멘트가 아니라 경제 협력으로 채우겠다는 생각인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네. 저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일본은 지금까지도 35년 동안 한국을 강점했던 그 사실을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냥 네. 1965년도에 한일 간에 정치적으로 했던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라는 주장만 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면죄부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의 발표는 이 헌법을 위반한 그런 방법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건 차치하더라도 그런데 그 이후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로 네. 나아가자. 네. 한일 간의 협력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국익이 또 우선돼야 된다는 논리를 피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발표를 통해서 한일 간의 국익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네.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정부의 발표의 이면에는 그 미국의 의도를 반영한 측면이 대단히 크다고 저는 봐요. 미국의 그 동북아의 전략은 안보와 경제에서의 전략은 대중국 봉쇄를 위한 인태 전략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중심으로 네. 안보와 경제를 재편시키려는 게 미국의 의도예요. 그 의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보면요. 2018년도에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했죠. 그거에 맞서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소부장, 부품의 경쟁력 강화를 시켜서 잘 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 지소지하에 대한 그것도 파기시키고. 네. 근데 실제로 지금 한일 간의 교역량을 보면 우리 교역량이 6.7%밖에 되지 않아요. 중국이 오히려 23.9%를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인태 전략이라는 그 대중국 봉쇄 전략에 한국이 편입됨으로 인해서 친일, 친미, 반중 정책으로 완전히 그냥 해결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과의 관계가 대단히 악화됐어요. 그래서 가장 제일 교역국이면서 가장 무역 흑자가 높았던 중국조차도 지금 무역 적자로 돌아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한일 간의 이런 그 발표를 통해서 국익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익에서 우리한테 도움된 것도 없었고요.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인태 전략으로 인해서 네. 한미일 간의 그 안보 공조를 강화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북중러 간의 또 공조도 강화시키는 신냉전 체제가 형성되면서 한반도 리스크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까지의 전략,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전략은 신남방 정책이라 해서 등거리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보에서는 한미 간의 동맹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가고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는 실리 외교,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리 외교로 해서 중국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이렇게 협력하고 네. 이런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안보와 경제가 모두가 그냥 한미일의 공조만 강화하는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오히려 대한민국 국익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이 지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아니, 제가 국익에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느 국익의 손해가 나오는지 대차대초를 정확히 봐야 되죠. 지금 경제적인 차원에서 일본과의 교역량에 비해서 중국과의 교역량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동북아에서 민주주의하고 있는 나라가 대만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우리 빼고. 그럼 지금 신냉전 체제가 뭡니까?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의 대결로 볼 때 중국과 우리가 교역량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큰 어떤 비중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중국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북한과의 관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네. 중국이랑 우리가 등거리 외교할 수 있는 대상이냐.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라면 가능한 얘기예요. 한국이 어떻게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끼어있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지적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아니 잠깐 저도 말씀드릴게요. 짧게. 데이터이기 때문에 짧게. 좀 네.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그 수출 측면에서 무역 수지 측면에서 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제일 교역국이면서 무역 수지도 상당히 높았고요. 근데 다만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지금도 한국이 적자입니다. 무역 수출 수입과 관련해서 수입이 훨씬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이익은 일본과의 그 교역보다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훨씬 더 많이 지금까지 받아왔다는 측면을 제가 아까 지적한 겁니다.
네, 굉장히 지금 치열합니다. 지금 말씀이 굉장히 치열한데 사실 이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얘기를 한다고 한들 당사자 입장이 좀 중요하죠. 다음 기사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측 동량한 돈 안 받겠다. 제2의 을사늑약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네. 저희가 목소리 준비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제2의 을사늑약 아니냐라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반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민법상 피해자가 제3자 대위 변제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이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가 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